예정 시간대로면 발표 시간이 한 30초 남은 것 같은데 가급적 빨리 이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에 제가 난생 처음 국회의원 회관에 와서 몇 분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 저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인데 오늘이 가장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됩니다. 우선 전하진 의원님께서 기술에 굉장히 해박하게 많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도 제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제목을 보니까 세계 1위 연료전지인데요.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만든 연료전지 자동차가 세계에 맞습니다. 뭐 저희밖에 지금 뛰고 있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내년이 되면 저희 경쟁사, 가장 강력한 경쟁사의 토요타, 혼다가 시장에 같이 뛰어든다는 것이죠. 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발전용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고조를 받고 계시다고 김동훈께서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는 그 기술 개발에는 정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기술 외적인 문제입니다. 충전소라든가 법규 이런 쪽에 제도 정비, 개선 그리고 충전소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여기에서 멈칫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사실 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이고요. 또 그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술적인 내용을 또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면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분당 을구 주민이거든요. 지난번 선거에서 저희 식구 4명과 지금까지 수십 년 제가 설득을 해서 전 의원님을 도와드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절렁할 수 있지 않나 기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개발 배경은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석연료의 고갈 속도는 빠르다는 것은 기정한 사실입니다. 이미 오일 피크가 일어난 시각을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한 2008년에서 한 10년 사이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이미 오페크의 산유 국가가 계속 캐내고 있는 그런 원유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UN 미래보고서 2040 지난 4월달에 출간된 책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2059년에 화석연료 시대가 종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를 크게 보고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화석연료가 더 이상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밖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워낙 개발이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화석연료를 뺄 필요가 없다. 그건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소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고갈이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 온난화라든가 화석연료의 부족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현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자체를 쉽게 얘기하면 팔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현실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규제도 상당히 이제 점점 더 심각하게 조여들기 시작하는데 미국이라든가 유럽, 최근에는 이 중국마저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연비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공해를 유발하는 CO2의 배출량을 조절을 해서 자동차가 점점 더 친환경 차를 만들지 않으면 차를 팔 수 없게끔 그런 여건들이 하나하나씩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차의 개발 전략은 여기에 보시는 그림은 토요타나 GM, 다이밀러 어느 회사를 보셔도 거의 동일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친환경차가 궁극적인 대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하이브리드는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고요. 결국은 화석연료가 부족한 상태가 올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에서 배터리를 더 키워서 직접 충전하는 플러그인 방식 아니면 순수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 세 가지가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에는 크게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이 수소차가 어떻게 누가 더 이제 앞서갈 거냐 아니면 궁극적인 승자가 될 것이냐 이런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차는 보완 관계이지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충전 시간이라든가 주행거리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로 500km, 600km를 주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이고요. 반면에 수소차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충전소 문제 그리고 또 가격이 고가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리가 될 때에는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소형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전기차 위주로 그리고 중대형 이상은 수소차로 이렇게 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 말에 현대자동차의 연료전지 개발 팀이 소수 인원으로 생긴 이후에 한 15년 만에 저희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사실 상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놀랄만한
그런 뉴스였습니다만 2004년까지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 스택, 일반차의 엔진에 해당합니다. 그 엔진을 저희가 미국인 회사로부터 수입을 해서 저희는 차량을 조립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자체 생산을 스택을 가능하게 했고요. 2006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체로 생산한 그 엔진을 차량에 장착을 해서 지금까지 200여 대를 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총 최근에 이제 유럽에 수출한 것까지 하면 300대 정도 규모가 되는데 주행거리는 400만 킬로가 넘는 그런 주행거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 중에 간단하게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차 엔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스택은 전지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지만 아까 앞서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1차나 2차 전지와는 달리 일종의 발전기입니다. 이 발전기 내에 수소라는 연료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공급대를 하는 전기운의 역반응을 이용해서 순수한 물이 나오고 또 동시에 전기가 나오는 것을 이 모터가 바퀴를 구동시키는 이런 원리죠. 그러니까 구동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차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투싼 연료전지사의 사양입니다. 여기 연료전지가 한 135마력 정도의 크기가 있고요. 또 가속시에 필요한 보조 동력을 위해서 고전압 배터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는 415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잡은 수치입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한번 주행하는 데 700km를 세계 기록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차로 그렇게 유럽에 있는 NGO 사람들이 주행거리를 확보한 바가 있고, 가속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일반 양산차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가 전혀 없다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요 기술 중에서는 크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울산에 저희 공장 내부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모듈화하고 또 저희 영주 내부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차량을 자동으로 조립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완비가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백금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이 백금은 충분히 다시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튬처럼 한번 쓰면은 손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백금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운 순도를 가진 백금이 95% 이상 다시 리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탄소 섬유를 더 염려를 하고 있지 백금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효율도 지금 나와 있는 차 중에서는 가장 높고, 상업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모터 구동부를 돌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따라서 저소음 블로어가 이제 가능한 좀 전문적인 용어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냉시동도 영하 25도까지 확보했다는 것이 연료전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산물이 물만 나오는 것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얼어 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냉시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1세대에 이어서 지금 이제 3세대에 해당하는 차량을 저희가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4세대는 향후 몇 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로 저희가 시장에 한번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주행 모드는 하이브리드와 비슷하게 연료전지만으로 갈 수 있는 모드, 그리고 또 배터리를 이용해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드,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충전이 필요할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서 회전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드들이 역시 하이브리드와 비슷하게 구현이 됩니다. 실차 주행거리로 가장 많이 뛴 차량이 22만 4천 km를 저희가 주행을 한 바가 있고요. 일반 차도 아마 여기 20만 km까지 차를 소유하고 있는 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이런 측면에서는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저희는 검증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시험을 할 때에는 여름에 고온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혹은 고지에서는 압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되는 농도가 희박해질 때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들을 수행을 하였고, 말씀드린 냉시동 시험이라든가 또 고지의 냉시동 시험,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차량의 충분히 상품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검증을 하고 약